두 번째 이슈로 넘어오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종이 이렇게 여자를 밝혔어. 오. 그래서 저 밤마다 파티에서 밤마다. 그래서 고종이 나라를 망친 거야. 그래서 밤만 되면 매일같이 해서 새벽 4, 5시까지 하고 예. 그러고 자다가 오후에 늦게 일어나갖고 잠깐 업무 보고 밤마다 또 파티하고. 예, 자,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 이분 교수님인데 이제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다가 했던 발언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제 본인도 이제 실제로 사과를 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발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방송 중에 저희가 아무리 네. 유튜브라도 좀 옮기기 어려운 수준의 언급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박원석 위원장님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아니 뭐 저도 좀 아는 분인데요. 예, 예. 저렇게 많은 말을 해놓은지도 좀 몰랐어요. 그러셨어요. 저런 유튜브를 제가 찾아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공직선거에 나오다 보면 저런 얘기가 하나 둘씩 나오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사전 검증이 좀 아쉽고요. 왜냐하면 이제 유튜브에서의 발언, 특히 유튜브 활동을 많이 한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나 SNS에서 논란이 될 발언이 없었는지를 사전에 스크린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번 공천이 이게 정파성이 강한 그런 공천이 되다 보니까는 음. 그런 걸 안 한 것 같아요. 상당한 악재가 됐죠. 선거 막판에 그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사과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정도를 거르려면 후보 사퇴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저게 그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 선거를 다 어렵게 만들 수 있어. 과거에 그런 전례들이 있잖아요. 뭐 정동영 의장이 예전에 어르신들 투표장에 안 맞아요. 나오는 게 도움이 예. 된다 이런 예, 걸로 예. 이제 선거가 형배가 뒤바뀌고 또 음. 김용민 음. 그 낙곰수에 이제 그분 또 그 막말 논란으로 막말 논란 있었죠. 그때 선거가 굉장히 그 향배가 많이 달라지고 또 뭐 하여튼 이런 전례들이 많은데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아직도 6일 남았거든요. 6일 동안에 이 논란이 계속 커지는 데다가 이거는 그냥 당사자가 없는 아니 대상이 없는 막말이 아니고 대상이 있어요. 2대 지금 총동창회가 나섰고 학교법인 이화여대가 나서가지고 법적 대응까지 그렇죠. 지금 하고 있고 예, 맞아요. 또 고종 황제 후손들까지 뭐 나서서 하고 있고 사자 명예훼손 또 문제요. 위안부 그 피해 가족들이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발까지 했고 그러면 이게 이제 축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사전투표까지 들어갔는데 어떻게 후보를 사퇴시키냐? 왜 사퇴시킵니까? 사퇴시키면 사퇴시키는 거지.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문제지 그냥 방치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 단장님 어떻게 보세요? 참 민주당에서 정치하는 게 참 편하구나. 저런 일이 만약에 보수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예. 과거에 이제 그 차명진 의원 21대 때 예. 그때 바로 제명 처리를 했어요. 세월호 후보 관련 사퇴시키고. 망언 있었죠. 예, 그때도 유사한 이제 성적인 게 결합된 예. 망언이었어요. 예. 그때 그냥 바로 사퇴시키고 정리를 했고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분이 그 공천이 취소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그 소설에서 뭐 이런 그 성적인 그런 표현들. 표현을 썼다 그래가지고 그게 또 주요한 사유였어요. 예. 그거를 뭐 본인이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허위 사실이나 이런 문제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소설 썼는데 소설에서 이제 그 언급된 내용을 가지고 그것도 뭐 성적으로 좀 어쩌다 그래가지고 지금 후보 사퇴를 했잖아요. 예. 여기 보수당에 조금이라도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그 뭐 취소하고 사퇴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민주당은 뭐 결국 그 후보 사퇴 안 한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상황이 확정적인지는 근데 모르겠지만 정봉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도 예. 이분도 이제 과거 그 막말 때문에 사퇴를 했던 부분이 있고 조수진 후보도 이제 변호 경력 때문에 본인 스스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 경우도 김준혁 후보도 스스로 또 결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일단 사퇴하면 무투표 당선이 돼버리잖아요. 후보가 둘밖에 없으니까. 그렇군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사퇴를 못한다 이렇게 지금 아마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양문석 후보도 조금 결은 다르지만 어쨌든 논란의 대상이 돼 있는데 예. 오늘 금감원에서 수사 의뢰까지 부동산 불법이 관련해서. 명확하다 했기 대출 때문에 관련. 이것도 하나의 이제 변수가 된 거예요. 근데 대안이 없어서 그냥 의석을 넘겨주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이게 불이 다른 데로 옮겨 붙어가지고 그게 수도권이나 인근 지역의 그렇죠. 선거를 전체적으로 어렵게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여론조사 또 깜깜이 기간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당 내부적으로는 계속 여론조사를 합니다. 음흠. 공표는 안 될 뿐이지만 예. 그래서 민주당도 아마 판단을 할 거예요. 음흠. 긴급 다급해지면은 음. 결단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 근데 통상의 이제 선거에 있어서의 공당의 음. 어쨌든 이 태도로 보면 이 정도 논란이 확산되면은 예. 후보 사퇴시키는 게 맞죠. 아. 근데 지금 어쨌든 선거 판세가 나쁘지 않으니까 예.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아하. 보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겁니다. 앞으로 5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자, 그 사실 국민의힘 발표를 보면 지금 55개 지역이 한 3% 내외 경합 지역이라고 하는데 서로 지금 악재가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당의 악재로 본인 당의 악재가 덮어질 수 있을까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민주당 의원들의 이 관련 부동산 관련 설화라든지 이 막말 설화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저는 뭐 사실은 뭐 그 요즘에는 바람이 부는 게 조기에 바람이 붑니다. 아, 조기에. 무슨 말이냐면 SNS나 유튜브나 음. 이런 게 워낙 이제 그 활성화가 돼 있어가지고 정보량이 많거든요. 예, 각 예. 유권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한 2, 3주 전에는 어디를 투표할지를 거의 정하고 투표 심리가 정해져 있다. 예, 이게. 정해져요. 그리고 이제 뭐 일부 이제 그 중도층이 마지막까지 남는 분들한테는 영향이 미칠 수 있겠지만 아하. 이 바람이 이제 그게 뭐 민주당 발이든 국민의힘 발이든 순식간에 대세를 바꿀 수 있는 바람으로 다시 만들어지기는 지금은 좀 날짜가 너무 촉박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후보자들이 정말 지역에서 뭐 어떻게든 붙잡고 그 지상전으로 하면서 그런 그 득표 전략을 가져가 볼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슈가 이제 저는 뭐 굉장히 참 말도 안 되는 이슈고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한 3개 정도예요. 하나는 이제 입시, 입시. 군대. 군대. 요즘 하나 더 늘었어요. 학폭. 아. 이 3개는 그게 발화가 되면 확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뭐 한쪽이 터지든 한쪽 어느 쪽이 터지든 터지는데 지금 이제 이야기하시는 게 그 김준혁 그분 같은 경우에는 막말. 여성 문제, 예. 여성 관련한 성적인 막말, 음. 그리고 양문석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편법 부동산 대출. 관련한 대출인데 그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랬는데 그 대장동 사건 구조가 너무 복잡해요. 어려워. 예. 이거를 설명하려면 조금 많이 설명을 해야 돼요. 유권자 분노로 이어지기에 여러 가지 좀 그러다 이유가 보니까 필요한 소고기 상황이다. 법화가 오히려 더 직관적으로는 더 불이 잘 붙었고 음. 대장동의 그 부동산 PF 시스템이나 이런 걸 설명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 대출 문제잖아요. 그거를 이제 물론 뭐 굉장히 부도덕하죠. 심지어 뭐 이분은 2020년에 진행을 한 건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 때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뭐 영끌족, 벼락거지족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요. 예. 대출 제한하고 부동산 대출. 그때 부동산을 지인 대출, 대부업체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를 전환시키는데 터는데 이제 그 금융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그 사업자 명의로 이렇게 그 허위로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단순히 사업자 대출이라는 허위에 관련한 대출을 받았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 무슨 그런 국가적인 상황과 비춰보아도 굉장히 부도덕하거든요. 예. 설명하는데 그런데 기는 거예요. 아. 지금도 길잖아요. 직관적으로 딱 와닿지 않는다라는 예. 점이군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완벽한 큰 호재라고 될 수는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거는 예. 좀 잘 키워보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민주당에서 아무튼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이슈 여기까지 보고요. 자, 이제 새로운 미래 얘기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박원석 공동선대위원장님, 네. 지금 이제 광주 유세에 중점을 두셨는데, 네. 자, 새로운 미래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광주에서 저 붐이 일어나야 되고, 또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야 되고, 또 비례대표 투표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호남 선거가 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었는데 예. 이제 호남 선거 전략이 그다지 이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저 스스로 자평을 예. 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출마와 더불어서 음. 호남에서의 좀 바람이 일어나서 그 이제 수도권까지 이어가자 이런 전략이었으나 예. 근데 뜻밖의 이제 조국혁신당이 생기면서 예. 오히려 조국혁신당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호남에서 오히려 또 조국혁신당 바람이 고요. 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남에 보면 지금의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유권자층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이를테면 새로운 미래나 이낙연 대표로 수렴된 게 아니라 예. 조국혁신당으로 수렴됐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권 심판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호남에서 그 정권 심판 의지가 더 선명한
이제 그런 어떤 이 세력으로 보인 측면이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호남에서 지금 새로운 미래나 특히 이제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탈당한 거에 대해서 혹은 지난 대선의 책임론 이런 것들이 거긴 많은 오해도 있고 일종의 좀 악의적인 악마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해소가 충분히 안 되는데 이게 참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여서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저희는 기조를 우리 오영환 선대위원장도 어제 나와서 얘기했지만 이 대결과 증오와 심판과 복수의 정치, 보복의 정치한 가운데서 누군가는 그래도 어쨌든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대한민국의 어쨌든 이 공정한 가치, 공정한 나라를 위해서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런 품격을 잃지 않는 진중한 설득을 하겠다. 이게 이제 저희의 선거 전략이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가 참 희한한 게 정책 쟁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구도와 프레임만 충돌하고 청년도 있지. 사라졌어요, 사실은. 청년도 사라지고 여성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국민연금 개혁 공약을 내놨는데요. 향후 10년간 현재 9%인 요율을 15%까지 올려서 지금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현재의 제도에서는 2058년인데 이걸 2092년까지 늦추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각지대 해소를 포함한 여러 가지 개혁을 내놨는데 이런 게 공론화조차도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물가가 얼마나 지금 이 쟁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금사과 방지법이라고 농수산물 유통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경매 시장에서의 독점으로 인한 왜곡이 심하거든요. 가격 왜곡이. 이 현지 가격은 변함이 없어요.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비자들이 사는 가격도 아무리 이 풍년이 들어도 비슷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뭔가가 있다. 왜곡이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영 경매 시장에서의 경매 독과점을 폐지하는 그런 농수산물 가격 그러니까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 이 금사과 방지법을 내놨는데 이런 것도 거의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희로서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어쨌든 지금의 국민들의 삶이나 혹은 청년들의 미래나 여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의 변화를 이런 방향으로 가져가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득하는 선거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른 당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기 새로운 미래 또 어떻게 하면 더 지금 현 상황에서 더 남은 선거 기간을 보람차게 혹은 지지층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전략으로 갈 수 있을지. 저는 국민의힘의 일원으로서 정말 새로운 미래가 성공하기를 바랬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이제 지역구를 내는 당이니까 제발 좀 많은 곳에 지역구 내주고 많이 좀 득표하시고 그러면 이제 바람을 일으켜서 조금이라도 이제 잘 되시기만을 바랬는데 지금의 새로운 미래가 이래가지고 좀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요. 그리고 좋은 정책이 이제 많으신데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정책이 이렇게 좋다라고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 홍보가 안 될 것 같고 김남국 의원이 몰빵 인형을 머리에 쓰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금사과 방지법인데 누가 사과 인형을 써야 돼요. 이낙연 대표가 사과 인형을 써야 될까요? 사과 인형을 써야 됩니다. 기발하네. 사과 인형을 써서 우리가 금사과 방지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지금 또 사실 사과 인형 쓰고 나오셔야 돼요. 저희가 좀 판은 들고 다녔어요. 그렇구나. 대통령이 팍값 얘기해 놓은 다음에 맞아요. 판은 들어. 여기 오실 때 사과 인형 쓰고 나오셔야 되는데 제가 안타깝네. 저는 인형 추천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전략으로 총선 전략으로 인형. 세종갑 김종민 후보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죠? 거기는 이제 조금 안정권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고요. 투표율이 관건이기는 한데 세종갑 지역구의 특성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려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선거인데 민주당 후보가 빠지고 나니까 한동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패닉이 왔다가 그래도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것보다는 한솥밥을 먹었던 김종민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게 낫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계셔서 흐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새로운 미래 얘기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제 처방전을 내리면서 이번 주 한판 정치 클리닉을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주요 후보들의 논란에 빠져 있는 더불어민주당 과연 이 악재들을 과연 끌고 가야 될 것인지 어디서 끊어내야 될 것인지 특급 처방전 먼저 단장님부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삼보일배가 필요하다. 삼보일배. 후보 사퇴 말고 삼보일배. 저 후보 사퇴는 하라고 해도 안 하실 것 같고요. 제안하고 싶은데 안 하실 것 같으니까 그거는 말할 게 없고. 근데
과거에 이제 뭐 추미애 의원이 그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에 앞장서고도 삼부일배로 상황을 뒤집었잖아요. 예예예. 근데 그 정도 잘못을 해도 삼부일배가 민주당에서는 효과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삼부일배를 하면 그나마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지층 흡수될 수 있을 것이다. 자, 박 위원장님은 저는 뭐 전공법으로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후보들 사퇴시켜.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양문석, 김준혁 두 후보 정리해야 된다. 그게 이 선거의 막판 악재를 없애고 예. 지금의 분위기를 굳히는 방법이다. 두 석을 내주더라도 20석을 지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석을 내주고 20석을 지켜라. 예. 네, 이러한 처방전까지 듣겠습니다. 자, 오늘 한판 정치 클리닉 또 새로운 명의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주신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우리 박 위원장님은? 아니 우리 원단장님하고는 다른 데서도 방송을 해봤는데요. 그렇구나. 온화하시고 아. 합리적이시고 아, 자꾸 또 새로운 미래를 응원하신다 해서 그건 좀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응원하지 마세요. 우리 싸워야 되는 사이입니다. 새로운 미래 팬입니다. 예, 단장님 오늘 첫 시간 어떠셨습니까? 아니 저도 오늘 그 굉장히 우리 원래도 음. 같이 이렇게 토론회를 같이 했었었는데 아,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익숙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항상 새로운 미래를 그 응원하는 입장이니까 인형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인형 끝까지 포기 안 하셨어요. 자, 원영석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님, 박원석 새로운 미래 공동선대위원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한판 승부.